치열한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매경 주식리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새로운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죠. 모처럼 찾아온 강세장 속에서 각 전문가들은 몇 %의 수익을 냈을까요? 수익률 현황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팀 41.61%, 여성팀은 17.83%로 남성팀이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가운데 지난 시즌 MVP를 차지했던 최창림 매니저가 홀로 27%의 큰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성팀은 곽유정 대표와 성선아 대표가 5%의 수익을 쌓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어떤 종목들이 수익을 내주고 있을지 남성팀의 베스트 11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남성팀 한 줄 서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창림 매니저의 아이로보틱스가 홀로 27%의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박철순 매니저의 에이프릴 바이오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성팀의 포메이션은 어떨까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지난 시즌에도 팀 내 투톱을 맡았던 곽유정 대표 그리고 성선아 대표가 각각 5%대 수익을 내면서 최전방에서 활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번 시즌 수익률 대결 현황 살펴보셨고요.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라인업부터 점검을 좀 해볼게요. 지난주에 담았던 종목이죠. 박철순 매니저님은 지난주 3일에 에이프릴 바이오를 담아서 8%의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앞으로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지금은 뭐 당연히 홀딩입니다. 일단 뭐 손절 라인까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지금 충분히 신규 매수하기 좋은 가격까지 또 내려갔기 때문에 오히려 이 조정을 매수에 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SAFA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약물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지속력을 강화시켜주고 늘어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특정 영역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지금 빅파마들이 선호하는 플랫폼이기도 하고 여러 지금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통해서 파이프라인 임상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 때 연이어서 임상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일단 1분기 때 같은 경우는 아토피 피부염 관련된 임상 기대감이 있는데 임상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분기 때 나올 예정이고요. 2분기 때는 또 이제 갑상선 암병증 관련된 임상 1비상 결과가 또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파이프라인 모두 기존에 있었던 어떤 발표 데이터를 봤을 때 상당히 경쟁 약물 대비해서 우월한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떤 발표가 나올 때마다 이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계속 더욱더 높아지면서 주가도 재평가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임상 기대감이 가장 높은 종목 중에 하나인 에이프릴 바이오는 기존의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8만 원까지는 좀 끌고 가시면서 수익률을 더 높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즌부터 제약바이오를 집중 공략하고 있는 박철순 전문가님은 에이프릴 바이오 계속 홀딩해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이어서 최영지 전문가님은 BGF 리테일이잖아요. 4% 수익을 내고 있는데 역시나 목표가까지 좀 가져가 봐야겠죠? 네,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사실 소비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점포가 굉장히 증가를 했었는데 그 점포들을 줄이고 대신에 해외 비중을 넓히게 되면서 어느 정도 수익성 확보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번에 춘절 이슈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이 된다면은 전반적으로 편의점이 이제 매출이 증가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도 긍정적이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제시했던 목표가 그대로 14만 5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9만 8천 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BGF 리테일도 역시나 앞으로의 수익을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먼저 박철순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내일장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오늘 잠깐 앞에서도 언급이 됐던 섹터였는데 전력기기 초호황 지속에 주목을 하자라는 전략입니다. 지금 전력기기 섹터들 굉장히 지금 공급자 우위 시장이 지속이 되면서 역대급 실적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그다음에 뭐 효성중공업까지 빅3 전력기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총 영업이익이 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이상 급증하는 모습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만큼 실질적으로 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본격적인 증익 구간이다라는 것을 봤을 때 일단 업황이
여파이 굉장히 좋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공급자 우위 시장이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AI 데이터 센터를 계속적으로 증설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원전 관련된 투자를 계속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노후 전력 설비도 교체 수요가 계속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 전력기, 특히나 변압기와 같은 핵심 부품들 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데 공급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압 변압기로 예시를 들어드리면 실제로 이거 같은 경우는 증설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일단 전문 인력을 이제 키우는 데까지도 한 거의 10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문이 몰려 들어와도 빠르게 증설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당분간은 일단은 공급은 제한되어 있을 거고 수요는 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 뛸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관세 충격도 거의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관세를 아무리 때려도 사실 우리나라 전력기기 업체들은요. 나는 그런 제품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네. 그래도 발주처 같은 경우 미국의 어떤 고객들 같은 경우는 많이 돈을 줄 테니 그래도 달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수주 잔고가 지금 3년 이상 쌓여 있는 거고 그렇다면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로 우리가 베팅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공략을 해야 되는 섹터가 전력기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호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 종목들 일단은 고점 이상까지 다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요. 일단은 빅5 기업들 일진전기와 산인전기까지 포함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철순 전문가님은 전력 기기에 집중해보자 탑5 종목들까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최영지 전문가님의 전략은 어떤 쪽일지 궁금합니다. 저는 화장품 섹터 오늘 준비를 해왔고요. 순절 특수뿐만 아니라 수출 급증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져서 전반적으로 모멘텀이 많은 섹터라고 생각이 들어서 화장품주를 준비를 해왔고요. 최근에 또 시장이 변동성이 크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사실 소비주를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키면서 방어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편의점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왔고 이번에는 이제 대표적인 화장품주를 가지고 왔는데 특히 이번에 춘절이 가장 기대가 되는 게 이 작년부터 이제 한일령에 따라서 반사이익을 우리나라가 받을 거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이번에 춘절에 2월 15일부터거든요. 그때 이제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유입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약 25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비자 발급도 전년 대비 8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뭐 화장품을 비롯해서 면세 아니면 관광 관련된 섹터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화장품을 가장 주목을 하는 이유가 수출 급증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요. 이번에 1월 달에 화장품 수출이 전년 대비 33%나 급증을 했습니다. 사실 화장품주들이 그동안에 조금은 시장에서 소외되는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 쪽에서 수출이 47%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원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이 수출이 여러 가지 국가들로 좀 분산이 되면서 어느 한 국가의 의존도가 낮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런 만큼 저는 전반적으로 섹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화장품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오늘 아모레퍼시픽은 20%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춘절 일정에 맞춰서 화장품주, 중국 소비재 관련주에 집중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종목은 어떤 걸까요?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남성팀에서는 전력 설비 가운데 산일전기고요. 여성팀은 화장품 가운데 코스맥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산일전기에 대한 기대감부터 들어볼까요? 네, 뭐 산일전기뿐만 아니라 다 좋습니다.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 어떤 변압기를 만드는 거냐에 상관없이 전부 다 지금 실적이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배전 변압기건 특수 변압기건 아니면 초고압 변압기건 모두 다 잘 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 쪽,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쪽 이쪽에서의 변압기 매출이 상당히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사실 신재생 에너지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고마진의 고부가 가치의 데이터 센서 쪽으로도 납품이 시작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익의 구조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평균 판매 단가가 굉장히 높다라고 알려진 데이터 센터형 변압기 같은 경우는 미국을 중심으로 굉장히 늘고 있는 상황인데 4분기 때도 실제 수주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데이터 센터형 매출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주까지도 완료한 기업이 바로 산일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 수출국이 북미인데 북미는 아시다시피 가장 지금 전력 인프라가 많이 필요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일전기의 주요 수출국이 미국인데 미국 비중이 전체 수출 비중에서 한 84%입니다. 그만큼 미국이 급격하게 성장할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산일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초고압 변압기 시장도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초고압 변압기라는 또 다른 투자 매출처를 만들고 있다는 것도 중장기 성장 모델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를 이제 했는데 역대급 실적이 당연히 나왔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에서 40% 이상 급증하는 모습들을 확인해 줄 수가 있었고 부분별로도 역시나 기대했던 기존의 신재생 에너지 거기에 데이터 센터 매출이 붙으면서 실적을 견인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은 거의 뭐 40%에 육박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도 굉장히 많이 남기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탄탄하고 현금량도 많다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가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니까요. 네. 일단 한번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산일전기 가격 전략도 궁금합니다. 목표가와 손절가는요? 좀 천천히 올라가길 바랬는데 오늘 10%대 올라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일단 최고가 부분까지 저항을 고려해서 18만 원 정도 선을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4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일전기 종목에 대한 기대감들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최영지 전문가님은 코스맥스를 가지고 오셨는데 화장품 많은 기업 중에서도 이 코스맥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1분기부터 성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ODM 기업들이 가장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이 올리브영도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네. 중소 브랜드들이 굉장히 이제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됐고 수출이 많이 확대가 됐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나라 이제 글로벌 화장품 ODM 1위 기업인 코스맥스가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실제로 작년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10% 증가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3% 증가가 전망이 됩니다. 그런 만큼 실적 모멘텀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수출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글로벌로 생산 기지도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쪽에서 이제 내년에 공장을 신설을 하게 되면서 시장 대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렇게 생산 기지를 확대를 하게 되면은 현지에서 일단 대응이 가능하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절감이 되는 데다가 관세 이슈까지 피해갈 수가 있는 만큼 이런 게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뷰티테크 쪽으로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ODM 쪽으로 기존에는 주력이었다면 뷰티테크 쪽으로도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CES에서도 디바이스 관련해서 혁신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신규 모멘텀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20만 원대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24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가는 16만 7천 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각 팀의 공략 종목을 한번 만나봤는데요. 이어서 이 종목이 정말 괜찮은 건지 검증 질문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철순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전력기기 사실 다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HD 현대일렉트릭이나 뭐 LS 일렉트릭 같은 전력 설비 좀 대형주들은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양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업황 변화에 따라서 좀 리스크를 분산하는 데 있어서는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게 좀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가지고 오신 산일전기는 변압기 쪽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네. 다른 기업에 비해서 더 매력적인 이유가 궁금해요. 일단 저는 뭐 다 좋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안에서도 기술적인 어떤 저항선까지의 거리가 룸이 좀 열려 있는 기업들 좀 찾은 거고 대부분 다 이제 고점을 뚫거나 아니면 고점 직전까지 왔기 때문에 약간 저항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뭐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뚫었기 때문에 뭐 계속 봐야 되는 종목이고 네. 그다음에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최고가가 17만 8,9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목표가로 제시드렸던 18만 원과 거의 동일한 선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고점까지는 충분히 아직은 저항이 많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는 판단에 오늘 소개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담이 좀 적어서 소개를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에 의해서 이 종목이 매력적이다라고 답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코스맥스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맥스는 마진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국내의 마진 압박 구조가 좀 작년부터 지속되고 있는데 마진 회복이 실제로 일어나는 걸 보고 들어가면 좀 늦을까요?
보고 들어가면은 늦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관점에서 좀 들어가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부터 이제 수출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현지화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이라던가 글로벌로 조금 확대를 하는 전략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이런 코스맥스 같은 ODM 기업들은 뭐 브랜드 하나에 의존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화장품 기업들의 매출이 올라가면은 가장 직접적이게 수혜를 받는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다른 이 브랜드 종목들에 비해서 리스크가 적다라는 측면에서 좀 지금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성수기 때 직접적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코스맥스는 미리 좀 담아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공략 종목 만나봤고요. 박철순 매니저님은 밴드 운영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네, 일단 이번 달에 추천드렸던 종목이 지난주에 이제 제약바이오였죠. 에이프릴 바이오.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전력기기인 산일전기인데 전력기기와 제약바이오 상당히 지금 흐름이 좋습니다. 관련된 정보들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이버 밴드에 박철순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다양한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철순 매니저님의 인사이트 네이버 밴드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두 전문가들의 탑픽 종목 만나봤고요. 이어서는 코이니머니 코너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